네, 안녕하세요. 네, 그림일자 오늘 178강입니다. 오늘은 돌석이고요. 그 앞에 이제 언덕 구도 했고 언덕 부도 했고요. 맷산도 했고. 그러니까 쭉 제가 이제 나중에 끝나면은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과 관련된 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1강까지 가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돌석이에요. 돌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가 없으면은 이거는 보이시죠? 예? 그러면은 구럼이라고 그랬죠. 구럼. 예. 그러니까 이거에 합쳐. 이제 강좌가 끝나면은 이 강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토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글자 안에, 누누이 제가 반복드리지만 글자 안에 있는 한자를 보고 거기서 음가와 뜻을 찾아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나중에 전혀 모르는 자가 나왔을 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한자가 재밌는데 최소한 재밌지는 않아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고 우리가 보통은 통으로 기억을 하죠. 그리고 통으로 기억했다가 통으로 잊어버리니까 다시 공부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부수나 문자별로 타자 형식으로 의미를 찾아서 공부하면 나중에 그렇게 잊어버리는 게 없어요. 저도 글자는 잊어버리지만 글자를 보면은 금방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음가하고 이런 거를. 네, 생각을 하면 이제 나오거든요. 자, 돌석이에요. 돌은 산에 있는 돌이에요. 굴의 아래에 있는 돌이다. 그렇게 분명히 돼 있죠. 이게 굴엄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굴엄하고 집엄하고 설명했잖아요. 굴뚝이 있고. 그 다음에 집면도 했잖아요. 산성야, 제엄지하. 그죠? 이거의 상형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돌이라고요. 그러니까 굴이 있고 돌이 있고 이런 곳이 산이. 그러니까 산에 가면 돌이 있잖아요. 돌 사이에 굴이 있잖아요. 그런 게 산이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 뜻은 없는 거예요. 그게 돌입니다. 돌. 예? 산에 있는 돌이다. 굴과 같이. 그러니까 돌석이에요. 석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한자가 있죠. 예, 이거는 뭐 많이 석가불식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한자입니다. 예? 이게 주역에 나오는 건데 이 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지금 펜이 좀 안 좋아서 이거는 뭐라고 읽죠? 이거는 예, 그냥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산이에요. 산.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하나 남아있는 거. 예? 요거 맨 위에 양이 하나 남아있잖아요. 나머지 5개가 음이잖아요. 예? 요거를 석가불식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냥 요거를 말할 때 석가불식이라고 그래요. 석과. 이게 이제 석이에요. 음가는 석이죠. 머리잖아요. 큰 돌이잖아요. 클석자입니다. 큰 돌 또는 큰 과일. 이거를 해석할 때는 씨 과일 이렇게 해석해요. 해석에 따라서. 자, 모든 과일에는 씨 있죠. 씨가 있죠. 그거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되지. 왜? 씨 과일을 씨를 먹어버리면은 다음에 농사를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농산물로 지으면은 씨 과일이지만 사람한테는 자기의 본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존엄성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석갈불식입니다. 예, 그리고 요 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간간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면 사람으로서의 본래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씨과일을 먹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이제 요즘은 주역계 이런 게 뭐죠? 요즘 검색이 잘 돼요. 잘 되니까 한번 찾아보셔갖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한자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과 머리가 만나요. 그러면 사실은 석자를 하면 클석자 하면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똘대가리죠. 예? 근데 그런 의미의 속뜻이 있다는 거죠. 단단한 거. 예. 그러니까 하나 알려 드린 겁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돌이 많으면 뭐예요? 무더기로 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무더기 이렇게. 그러니까 돌이 쌓여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중성야. 예. 자, 중자에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기서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 이게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 두 사람. 앞에 강의에 두 사람일 때는 따를 종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할 때 비교할 비라고 그랬죠. 예? 한 사람이 할 때는 뭐예요? 북이라고 그랬죠. 그게 밑에다 한의를 하면은 땅을 딛고 서 있으니까 언덕부라고 그랬죠.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안에 어떤 거를 보고 해야 돼요. 돌이 많다. 네, 돌이 많은 게 좋겠습니까? 명품이 많은 게 좋겠습니까? 네, 명품이 많으면은 이렇게 쓰죠. 이름명에서 명품. 근데 이거를 명품만 쓰시면 안 돼요. 옛날 분들은 이거를 인품으로 쓰는 겁니다. 네. 사람의 품격. 그래서 품을 할 때 우리는 물건에다만 적용하는데 사람도 상품, 주품, 하품 이렇게 썼어요. 그럼 상품은 뭐냐? 성인. 성인은 상품, 중품은 현인, 나머지 우리는 하품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알았거나 좀 낫다 왜 도찐개찐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중하로 해서 사람한테도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돌은 무덕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견자도 3개 하면은 빨리 닿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잊어버렸어요. 하다가 알다가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를 배우면서 의미를 이해하시는 그 강좌입니다. 자, 돌무더기 이래요. 그 다음은 돌무더기 하는데 손으로 돌을 던지잖아요. 손수. 이게 제방변이지만 이게 제방변도 되지만 손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손은 돌로. 그러니까 땅을 일구는 것이다. 그래서 개척할 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글자를 개척할 척을 모른다고 그래봐요. 손으로 뭐예요? 돌을 걸러낸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손을 걸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일구려면 처음부터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봉사는 해봤어요. 할 때 보면은 땅을 고를 때 돌을 다 걸러내죠. 그럴 때 쓰는 게 개척이고 간척이고 이런 거죠. 예? 왜냐하면 땅을 고를 때는 돌부터 하잖아요. 좋은 땅에는 돌이 별로 없죠. 예. 자, 그래서 개척할 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글자가 자꾸 하나.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 글자를 넣냐? 많은 여자여를 넣었어요. 보통 우리가 계집여라고 그러는데 여자가 돌 던져. 예? 여자가 돌 던지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부투부야예요. 예? 여자가 돌을 던지는데 누구한테 던져? 지아비한테 던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샘하다라는 뜻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여자 나쁜 의미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해석하면은 여자의 권한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여자가 돌 던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대부분 남자가 돌 던지지. 그래서 부투부야. 그래서 재미나게 해석을 해놔서 그리고 이제 할 때 우리가 부부 이렇게 하잖아요. 부부 이렇게 하잖아요. 예? 부부 유별. 예. 구분된다. 예? 구분되는데 이거는 각자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빠져요. 잘못 해석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거 뭐냐면은 이게 차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자체를 나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부부다. 예. 그 다음에 이걸 해서 이제 나쁜 글자로 했죠. 질투다, 투기한다, 이거는 나쁜 의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돌을 던지는 일은 없는데 돌을 던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이제 재밌어갖고 어쨌든 재밌는 단어 중에 제가 골라서 올려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도 동몽에서 경몽이 됐고요. 오늘도 한자 배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